2020년 8월 7일 금요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저의 연필이 택배로 왔습니다. 택배를 조금 기다리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자, 44번하고 45번 하나 읽고 두 개예요. 짧은 거에 비해서 문제수가 많죠? 자,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쇼핑을 이야기합니다. 전자로 상거래, 돈을 주고받다. 인터넷 쇼핑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이트 외에도 이 사이트 말고 다른 여러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보안 대책과 제재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안 대책. 여기서 보안은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죠. 제재는 만약에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해킹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수로 스미싱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아하 보안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다.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해커들로부터 정보를 지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우선 45번 괄호에 들어갈 말 개인정보 해킹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수로 스미싱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 대상에 대한 보안 경고, 보안은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보안 경고, 그러면 해커들을 찾아야 되기 위해서 보안 경고를 합니까? 아니죠. 인터넷 쇼핑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보안 경고, 그렇죠. 자, 여기 전반에 걸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앞에 1교시랑 2교시, 어제 듣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전반에 걸치는 전체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해외 유출 가능성 의심하다라는 말은 없죠? 그럼 44번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정보 유출하면 안 된다. 정보를 지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발은 다시 발생한다. 그럼 44번 주제 1번 정보 격차 심화는 현대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가 주제는 아니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말. 다음, 특정 업체의 정보 독점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기업과 소비자 간 대립 심화로 인해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답은 2번이죠. 이런 말 없어요. 독점이라던가. 독점은 혼자 다 가지는 것. 혼자 모두 가지는 것. 이것을 독점이라고 합니다. 네. 44번하고 45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과 47번입니다. 또 길어요. 46번은 들어가는 것, 47번은 같은 것 고르기인데 어렵습니다. 확실히 45번을 지나가면서 한 44번 정도부터는 어려운 말들이 정말 많아요. 확실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는 토픽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모르지만 A로 들게요. 불치병 등의 이유로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 등으로 목숨을 끊는 능동적인 행위이다. 나왔어요. 스위스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 아니라 안락사는
편안하게 죽음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의사의 도움으로. 안락사 비용은 2천만 원 정도가 들고 안락사 비용을 모으기 위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회생 가능성, 회생,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된다. 적극적인 환자 본인이고요. 소극적인 연명 치료만 받지 않는 거예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여기서 연명 치료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뇌는 죽었어요.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코마 상태로 있는 그것을 식물 인간이 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뇌사라고 하는 뇌는 죽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뇌사하면은 혼자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기계로 숨을 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연명치료입니다. 기계로 계속 살도록 놔두는 거. 이 연명치료인데 한국에서는 연명치료는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만 있어요.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조용히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소극적 안락사만이에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정의와 기준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스위스 외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다.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존엄하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죽을 인간의 권리와 삶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의 목숨을 끊는 것은 엄연한 살인이라는 목소리가 충돌하며 안락사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같은 것만을 고르십시오. 같은 거 먼저 할게요. 자, 한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되고 있다. 맞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현재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스위스뿐이다. 아니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5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니요. 한국은 적극적 아니죠.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됐죠.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정의와 기준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보기.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 합법화됐지만 아까 연명의료 중단 여기 나왔어요.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다. 적극적 안락사는 입법, 의료계 등 어느 분야에서도 아직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됐다. 합법화는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 뒤에. 이처럼 법으로 만들어졌다. 합법화됐지만 나라라. 논의되지 않고 있다.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결해서 되죠. 46번은 2번입니다. 자, 48, 49, 50도 한 문제에서 3개나 나와 있어요. 좀 어렵겠죠? 자, 하나는 목적. 왜 이 글을 썼는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다음은 필자의 태도.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치열한 경쟁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질주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한 강박관념,
강박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정신분석 의사가 처음 사용한 심리학 용어 번아웃 증후군은 탈진 증후군,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떠한 일에 몰두하다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무기력증이나 심한 불안감과 자기 혐오, 분노, 의욕 상실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한 스트레스의 차원을 넘었어요. 수면 장애, 우울증, 대인관계 악화,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질병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탈출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현 가능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하는 일을 줄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내면에 귀 기울이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괄호 안에 들어가서 49번부터 체크할게요. 49번부터 체크할게요. 자,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탈출하는 곳을 찾으래요. 이를 피할 수 있는 것보다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 탈출구, 실패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사실 다 나쁜 말들은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나를 본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충전할 수 있다가 가장 어울리는 말이에요. 가장 알맞은 것. 네. 다음 48번은 목적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번아웃 증후군을 설명하고 어떻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고 뭐뭐 해야 한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걸리지 않는 방법 제시도 아닙니다. 걸리는 사람의 특성도 아니에요. 어때요?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이죠. 다음 필자의 태도.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한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질병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질병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유사한 증상의 질병도 아니고요. 다양한 증상도 아니에요. 다음에 등장하게 될 질병도 아니에요. 뭐예요?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병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 가벼운 증상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다는 강하게 말하다를 이야기하죠. 강하게 말하다. 어려운 어휘들이 많았지만 좀 분위기 하긴 하고 사실 여기 나온 자기 혐오, 분노, 의욕 상실 이런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단어가 힘인 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어휘가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50번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숙제 꼭 해주세요. 알겠죠? 마우스가 없어졌어요. 쓰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